자, 그럼 70페이지 5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취득시기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일단 취득시기라는 언제 내가 그 부동산을 샀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 시점을 물어보는 건데 이건 왜 그러냐면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얘는 취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신고납부를 해야 되죠. 그죠? 언제부터? 취득일로부터 60일이에요. 그러면 이날의 취득일이면 여기부터 60일 이렇게 돼 있죠. 만약에 60일 안에 신고납부 안 하게 되면 이 기간이 지나면 무엇이 부과가 된다겠죠? 가산세. 그러면 결론은 이 신고납부 기한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 즉 이날인지는 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취득일을 언제를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죠? 만약에 취득이 이날에 따라서 신고납부 기한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60일은 어차피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언제 시작을 하든. 그죠? 그러니까 얘가 명확하지 않으면 여기서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날짜가 지났니 안 지났니 싸울 수 있죠. 그래서 법으로 뭘 정해주는 거야? 아까 우리 배운 취득의 형태 있죠? 그 취득의 형태에 따라 각각 언제를 법적으로 취득일로 볼 것이냐 이걸 정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해지면 무조건 그날부터 60일 안 내면 가산세 이렇게 가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취득세는 특이하게 취득 시기를 따지는 게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모든 세목이 시기를 따지는 건 아닙니다. 요걸 따지는 건 딱 두 개죠. 얘하고 양도세. 양도세 나중에 뭘 따지냐면 보유기간을 따집니다. 보유기간. 이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거든요. 그럼 얘는 여기서부터 정확히 따져야죠. 왜? 비과세 할 때 2년 보유를 딱 해야만이 비과세가 되는데 하루라도 모자라면 비과세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뭘 정하는 거예요? 언제를 취득일로 보고 언제를 양도일로 볼 것이냐를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시기 물어보는 게 양도세하고 취득세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우게 되는 취득세, 취득 시기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 70페이지에. 자,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유상승계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매매와 같은 것들이 이제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은 언제를 취득일로 볼 것이냐 그랬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두 개로 나눈다. 실제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는 게 있고 또 뭐가 있다고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말 그대로 뭐예요? 실제로 내가 돈을 준 날 무조건 그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런 얘기고 요거는요 계약서의 잔금 날짜를 취득일로 보겠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자, 이 말은 지금 보시면 계약서를 우리가 쓰잖아요. 매매를 하면 일반적으로. 그죠? 그럼 만약에 계약서를 썼다. 그럼 갑하고 우리 둘이 매매를 했는데 계약서를 썼어요. 계약서를 이렇게 쓴 거죠. 예를 들면 5월 25일 날 이날을 계약서의 잔금 날짜 이렇게 됐어요. 그럼 25일 날 돈을 주겠다고 계약서 쓴 거죠. 그럼 이날이 뭐예요?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자 보세요. 이 말뜻하고 이 말뜻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야, 얘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애들은 무조건 뭘로 간다는 거야? 실제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고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애들은 다 뭘로 간다? 계약서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얘하고 얘하고 서로 관계가 있느냐? 없다. 그 얘기죠. 자, 말뜻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애들은 뭐랑 관계없이 실제 돈을 언제 줬건 상관없이 무조건 뭘로 가고 계약서로 간다는 얘기고 얘네들은요. 계약서의 잔금 날짜가 언제건 관계없이 무조건 뭘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개인 간 거래하잖아요. 그럼 개인 간 거래는 무조건 뭘로 가냐면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개인끼리 아파트 사고 팔잖아. 그럼 취득일이 언제다? 계약서의 잔금 날짜 여기부터 무조건 60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죠. 계약서의 잔금 날짜 25일인데 이날 돈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5월 27일에 돈을 줄 수도 있죠. 만약 여러분이 개인까지 매매를 했는데 계약서 25일날 주기로 했는데 실제 돈을 27일날 줬어. 27일날. 그럼 취득일이 언제다? 이렇게 되면 25일이죠. 25일. 그죠? 그럼 돈을 땡겨주면 어떻게 돼요? 만약 25일날 주기로 했는데 돈을 땡겨줬어. 24일날 줬어. 먼저 줬어. 언제가 취득일이다? 이것도 25일이에요.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 왜냐면 보통은 공부할 때 실제 잔금 국수공판장 얘는 사실상 잔금 지급일 아닌 건 계약상 잔금 지급일 이렇게만 외우고 가요.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 전에 사실상 잔금을 지급한 경우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돈을 땡겨줬다는 거죠. 늦게 준 게 아니라. 그럼 이때는 언제니? 그러면 이걸 하는 분도 있어요. 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돈을 원래 계약서 내일 주기로 했는데 내가 돈을 미리 준 거잖아.
그럼 오늘 돈 미리 줬어. 늦게 준 것도 아니고 땡겨서 줬으니까 이때부터는 내 거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날이고 이때는 돈을 늦게 줬으니까 이날로 간다.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의미가 아니라는 거야. 이 말의 뜻은 뭐다? 먼저 실제 돈을 주든 나중에 돈을 상관없이 뭘로 가? 이걸로 간다는 얘기고 얘네들은 무조건 뭘로 간다고요? 실제 계약서 이걸 썼든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 이 구분이 확실히 돼야 되는 거죠. 거기까지 안 가면 나중에 다 외워놓고 문제를 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상승계는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것은 뭐예요? 누가 봐도 이날 실제 잔금 준 게 객관적으로 인정이 될 때만 인정해 줍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못 믿는다는 거지. 개인 간 거래는 미룰 수가 없잖아요. 왜? 만약 개인 간 거래를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면 어떻게 돼? 둘이 짜고 사실 어제 줬는데 오늘 줬다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혼란이 생기니까 그럴 여지가 있는 건 전부 다 뭘로 가? 서류상으로 간다는 얘기고. 그럼 얘는 뭔 뜻이에요? 누가 봐도 이날 실제 돈을 준 게 인정이 되는 경우는 그때는 가겠다는 거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거. 그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어요?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우리 누구 걸 산 거야? 국가 걸, 국유지를 산 거야, 국유지를. 그래서 돈을 줬는데 오늘 돈을 줬어요, 국가한테. 잔금을. 그러면 내가 오늘 실제 돈을 줬다는 걸 입증이 되는 거지. 누구랑 거래했기 때문에. 국가랑 거래했잖아. 그럼 누가 봐도 인정이 되는 경우죠. 그런 경우는 뭘로 간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겠다. 그죠? 그 다음에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이렇게 돼 있죠. 뭐 수입을 했다는 외국으로 수입했다는 얘기죠. 저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수입하면 통관할 때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걔는 국가 간 거래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할 때 그 수입 면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 내용이 있죠. 거래 금액, 언제 계약했고, 잔금 언제 주고, 돈 다 써 있죠. 그럼 무조건 걔는 뭐라는 거예요? 그 면장에 나타나 있는 그 날짜에 무조건 실제 돈을 준 걸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왜? 이건 국가 간에 거래할 때 관세 통과하는 것 때문에 객관적인 서류를 인정해 주겠다. 뭐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어요? 공매나 뭘로? 경매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공경매로 취득. 이런 공매 아까 얘기했죠. 자산관리공사에서 받는 거잖아. 그럼 캠코에서 자산관리공사에서 나한테 내가 취득을 했어. 그러면 잔금을 어디다 갖다 줘? 그 자산관리공사에 갖다 줄 거 아니에요. 그럼 거래를 누구랑 한 거예요, 결국은? 거래 주체가 자산관리공사랑 거래한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걔네들이 입증해 주겠죠. 그 다음에 뭐? 판결문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판결문. 판결문에서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죠. 판결. 이게 무슨 얘기야? 얘가 뭐 했다는 거예요? 판사가 재판이 걸렸는데 확정 판결되는데 뭐 했다는 거예요? 판결문이 갑은 을에게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판결문에 언제까지 그러면 걔가 기간이 그 다음에 뭐 얼마를 지급해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날 무조건 돈을 준 걸로 보겠다. 왜? 이건 누가 봐도 확정 판결 난 거니까 그날 돈 준 걸로 보겠다는 거죠. 그날을 무조건 뭘로 보겠다? 취득일로 봐서 그날부터 60일 안 내면 가산세 이렇게 가겠다는 거죠. 마지막이 뭐야? 법인 장부로 취득가액 입증. 법인 장부로 입증되는 경우. 법인 장부. 자, 여러분 그거 보시죠. 법인하고 거래를 하게 되면 장부에 입증 걔들이 거래 내용을 기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아파트 분양받 지금 막 하잖아요. 왜? 뭐 버스빌로 조금 뭐 노태캐슬 하고 있잖아요. 그 분양을 받으면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잔금을 갖다 주면 그 건설회사는 뭐를 해요? 분양회사는 자기들 장부에다가 원장에다 뭘 기록해? 김모 씨 매달 며칠에 잔금 얼마 나한테 줬다고 기록하게 되지. 그죠? 그러면 내가 실제 잔금 준 걸 뭘 통해서 입증받을 수 있어? 내 거래 상대방의 법인 장부를 통해 입증받을 수 있죠. 그러면 그날 인정해주겠다. 그날 돈 준 걸로. 왜냐면 법인은 나중에 그 거래 장부 내역을 가지고 뭐를 해요? 원장을 가지고 재무제표 등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뭘 받아? 회계감사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원장 기록을 잘못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걔들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장부상에 기록된 건 무조건 인정 일단 해주겠다는 거지. 알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5개 객관적으로 인정이 되었을 때는 뭘로 간다? 실제 잔금 지급일로 가겠다. 근데 그 70페이지 4번에 보면 판결문 나왔죠. 그죠? 4번에 판결문.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문 그랬죠? 근데 그 다만이 나옵니다. 얘는 꼭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화해, 포기, 인락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뭐한다? 제외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판결문인데 화해조서, 포기각서, 인락조서 또는 자백간주는 제외한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뭘로 안 본다는 거예요? 객관적 취득으로 안 본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뭘로? 사실상 잔금 지급일로 가는 게 아니라 뭘로 간다는 거예요?
계약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해조서가 그런 거잖아요. 화해조서가 뭐예요? 정식 재판을 했는데 그 정식 재판 확정 판결 나기 전에 판사가 당사자 불러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조정을 했다는 화해를 시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무슨 얘기야? 정식 확정 판결이 아니라 판사가 화해시킨 걸 갖다 당사자가 받아들였다는 얘기잖아. 야, 이거 뭐야? 야, 니네 둘이 이거 끝까지 가면 험한 걸 보니까 좋은 말 넣을 때 둘이 화해해라. 끝까지 가 좋은 걸 못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뭐야? 당사자가 야 그러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꾸며서 화해 조서를 작성했다는 얘기죠. 걔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건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인 간 거래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걔는 인정 안 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근데 민법에서는요. 화해조서도 확정 판결 똑같은 걸 인정해줘. 왜? 어차피 민법은 누구랑 누구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에요? 개인과 개인 간에. 그죠? 근데 세법은 일반적인 사법이 아닙니다. 민법은 사법이죠. 사법. 그죠? 얘는 근데 공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화해조서나 포기각서 한쪽에서 포기했다는 얘기는 상대방의 주장을 들어준다는 얘기잖아. 그럼 결국 뭐야? 걔도 개인 간 거래하고 다 똑같은 걸로 보겠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 네 가지는 제외한다 나오니까 항상 판결문 얘기 나면 가로 안에 뭘 기억해라? 화해, 포기, 인락, 자백, 간주는 뭐다? 제외다. 여기까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것들은 5개, 이 5개를 뺀 나머지는 다 뭘로 간다는 거예요? 유상은 계약서로 간다. 그 뜻입니다. 그죠? 이 5개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얘는, 이거 왜 그랬죠? 얘는 가운데 글자 따가지고, 이렇게 현재, 국, 수, 공, 판, 장. 뭐 이거 교수인데요? 국수 아시죠? 국수를 어디 가서 사? 공판장에 가서. 공판장이 공동판매장이라서 우리 어렸을 때, 그죠? 마을에 간에다가 물건 사다 놓고 거기 공동으로 물건 파는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뭘 사? 국수를 여기서 사는 거죠? 국수 공판장. 그래서 국수 공판장 그랬더니 국수 공판장을 외웠어요. 근데 시험에 나왔어요. 뭐라고? 외국으로부터 수입 그런데 국수 했더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네. 그런데 장 그랬더니 장이 없어. 무슨 장? 풍물장? 언제 풍물장이 뭔 장이요? 장, 법인장. 그러니까 이걸 외우면 국수 공판장 외우신 분들 진짜로 국수 공판장에서 그것만 외우면 안 되지. 국은 뭐예요? 국은 국가, 지자체, 조합이고 수는 외국으로부터 수입이고 국수, 공은 공매 경매고 판은 판결문, 장은 뭐예요? 법인 장부지. 그렇게 가야지. 이걸 했다고 진짜 그렇게만 외워가지고 나중에 그러니까 또 국을 외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랬더니 국가 이렇게 외운 거야. 그랬더니 나중에 시험에 뭐라 지방자치단체 했더니 얘는 틀렸다는 거야.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 국을 외우면 이 국이 콩나물국인지 미역국인지 동태국인지 그걸 구분을 해야지. 그냥 국만 외워가지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외우라. 정확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동백 아가씨 누가 불렀어? 이미자. 그걸 이미자 이렇게 외워야지. 미자. 이렇게 외웠어. 그죠? 그 다음에 다음 중 동백 아가씨를 부르는 사람 1번 영자, 2번 숙자, 3번 미자. 그럼 3번이에요. 근데 전 뭐라고 나? 1번 오미자, 구미자, 채미자, 수미자. 나는 외웠는데 미자라고 외웠는데 갑자기 뭐라고? 이미자, 오미자, 구미자, 채미자 이렇게 하니까 외웠는데 틀리는 거예요. 그렇게만 외우면 안 되지. 그걸 정확하게 본인이 해야지. 그냥 딸랑 그것만 외워놓고서나 국이 무슨 국인지 알 거 없고 알아서 먹겠지. 이게 아니죠.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조합, 외국으로부터 수입, 그죠? 공매 판결문, 법인, 장부. 이렇게 돼. 이 5개 빼고 다 뭘로 가? 계약상 잔금 지급입니다. 개인 간 거래는 그러니까 뭘로 가는 거예요?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이 취득일이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는 70페이지에 거기 유상승의 사실성에서 국수공판장 보시면 되고요. 71페이지 2번 계약상 잔금 지급일 나오죠? 자, 동그라미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객관적인 거래에 해당하지 않은 유상승계, 즉 위에 있는 5개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는 얘기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계약상 잔금 날짜로 갈라했더니 계약서에 잔금 날짜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 얘기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뭘로 본다? 취득일로 보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계약일이 있고 중부노무 날짜인데 잔금 날짜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취득일을 언제로 본다는 거예요? 그 계약일로부터 60일이 된 날, 이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2번 해당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않고 다음 어느 해당하는 서류에서 취득일 60일에 계약해서 입증되는 경우 취득한 거 보잖아요. 이게 뭔 얘기냐면 자, 등기를 안 했는데 얘가 뭐예요?
계약이 취득하고 나서 걔가 등기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뭐가 됐다는 거야? 계약이 해지가 됐다는 거지. 그럼 취득을 안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 취득을 안 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는 네 맘대로 막 계약 해제했다고 하면 되고 계약이 해제되는 사실을 입증을 하라는 얘기지. 나는 이렇게 해서 계약이 해제가 됐으니까 뭐 해라. 취득 안 한 걸로 봐서 취득세부 가지 마라. 그런 얘기인데 그걸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취득일로부터 며칠 안에? 60일 안에 하라는 거지. 왜 하필이면 입증을 취득일로부터 60일에 하느냐?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언제예요? 취득일로부터 6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었으면 어차피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를 했었어야 되니까 그 신고납부 기한 안에 뭘 하라는 거예요? 해제된 걸 입증을 하라. 60일 안에. 그런 얘기죠. 그럼 입증을 뭘로 해라? 그 밑에 있는 박스에 있는 거 있죠. 그걸로 하라는 얘기지. 화해조서나 인락조서 아니면 2번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작성된 공정증서 또는 부동산 거래 신고나 법률에서 신용건수구청장이 교반 거래계획 해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계약 취득과 해제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 공정증서가 뭐예요? 공증받는 공증. 법무부 사무실 같은 데로. 그죠? 그리고 공증을 받으라는 거예요. 계약이 해제된 걸. 근데 그 공증을 언제까지 받아라?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작성된 것만 인정해주겠다는 거지. 공증을 받아서 계약 해제했다는 거예요. 근데 취득 후 60일 지난 다음에 공증 받으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죠? 공증도 며칠 안에 받아? 취득일로부터 60일 똑같은 거죠. 그죠? 그렇게 걔네들을 가지고 입증하면 취득을 안 한 걸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인데 그 중요한 얘기 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해당 취득 물건을 뭘 하지 아니하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게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등기 등록하지 않고 이게 무슨 얘기야? 취득했는데 등기를 했어. 그런데 계약을 둘이 해지했다고 하면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러니까 뭐야? 일단 등기 치면 무조건 취득한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증하려면 뭘 하지 않고 취득을 했는데 둘이 계약을 했는데 등기는 아직 안 했는데 계약이 해지가 됐어. 그건 입증을 하면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등기해버리면 무조건 뭘로 본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 문제 지문이 나오잖아요. 그럼 되게 많이 틀린 게 뭐냐면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라고 나와야 되는데 뭐라고 하나? 등기를 한 후 해놓고 다음 하나에 어떠고 그러면 취득한 거 이렇게 하면 맞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등기를 한 후 그럼 뭐요? 무조건 뭐요?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오히려 걔가 더 중요한 거지. 등기 등록하지 않고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박스에 있잖아요. 1, 2, 3번이잖아요. 1, 2번이잖아요. 박스에. 그죠? 그 밑에 그 3번이 추가된 게 있어요. 요번에 개정되면서. 나중에 그 저기 정보표 보시면 되는데 지금 수업하니까 써주겠습니다. 이렇게 3번 이렇게 박스 밑에 1, 2번이죠. 3번에 이렇게 추가하세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렇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계약 이내에 제출된 계약 당사자가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 해제 신고서. 길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 해제 신고서. 일단 써놓으세요. 어차피 써야 되니까. 지금 귀찮아 안 쓰면 나중에 종업받으면 또 써야 돼. 혼자 자기가 찾아서. 그 3번에 쓰는 거예요. 3번 어디 쓰는 거예요? 지금 엉뚱 쓰면 안 돼요. 71페이지 화해주소 1번 화해주소 박스에 2번 취득 60일 그 다음에 3번 있죠. 3번 해가지고 확인할 수 바로 사이에다가 3번하고 쓰라는 얘기요. 다 썼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제출된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 해제 신고서. 이게 무슨 얘기야? 공증을 안 받더라도 당사자, 매매 계약 당사자가 서로 뭐 했다는 거예요? 계약 해제됐다고 뭐라면 신고를 하면 인정해주겠다는 거지. 왜냐면 이걸 이제 개인 간이 하는 건데 인정을 안 해줬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하니까 다 뭘 받아야 돼? 공증 같은 걸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좀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이것도 인정해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며칠 안에 전부 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제출됐는데 계약이 해제됐다는 신고서를 둘이 작성해서 그 작성한 걸 제출하면 뭘 해주겠다? 취득을 안 한 걸로 봐주겠다. 그러니까 굳이 뭘 받지 말라는 거예요. 공증을 굳이 받아 돈 들이고 받지 마라.
그래서 인정해주겠다. 추가된 겁니다. 이 추가된 부분은 무조건 나중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그죠? 왜? 추가된 뭐 신설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그죠? 그거 하나 써놓으면 됩니다. 자, 그럼 넘어가시면 72페이지에 2번 연부취득 있죠? 아까 연부취득이 뭐라 했어요? 돈을 얼마 만에 한 번씩 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주는 조건으로 취득한다. 그럼 얘도 취득일이 있다고 했죠? 그 돈 줄 때마다 세금 낸다 했잖아.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계약서상 연보금 지급일이 있고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인데 그 중에 언제 각이다?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그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 2번 연부취득.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 연보금 지급일을 뭘로 본다? 취득일로 본다. 그죠? 이렇게 표현 되겠죠? 그 다음에 등기가 나오잖아요. 자, 이거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취득 시기 같은 걸 물어보는데 연부 취득이 됐든 뭐가 됐든 등기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등기시 날. 자, 보세요. 실제 잔금 지급일은 5월 27일인데요. 등기 날짜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등기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가야지 문제를 다 풀 수 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5월 25일이 계약서의 잔금 날짜예요. 예를 들면. 그죠? 근데 5월 27일 등기를 했어요. 등기는. 그럼 취득일이 언제다? 개인 간 거래일 때. 5월 25일. 자, 5월 24일 등기라면 언제가 취득일이냐? 이날이게요. 24일이. 자, 얘는 잘 보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헷갈릴 거 없어요. 일단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지 여기에 해당되는지 먼저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문제 지문에 등기 날짜가 안 나오면 개인 간 거래 그럼 뭘로 가면 돼? 계약서. 국수공판장은 사실상 잔금 지급을 고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날짜가 나왔는데 거기에 뭐도 같이 나와? 등기 날짜도 같이 나오면 뭐 해라? 둘 중 비교해서 빠른 날이에요. 빠른 날 그냥. 자, 보세요. 이날이 원래 원칙이죠. 등기는 이날 했어. 어느 게 빨라? 얘가 빠르지. 그럼 이날이에요. 여기는 근데 뭐가 빨라? 등기가 빨라. 그럼 등기시 날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실제 잔금 지급이랑 등기 같이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비교해서 빠른 날 그러시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지. 등기가 같이 나오면 원래 그 취득 시기와 그 등기 날짜를 비교해서 어떤 걸 골라라? 빠른 거 고르시면 그날이 뭐다? 취득일이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뭐 문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기 연부취득 바로 밑에 박스 밑에 1번에 등기일 또는 등록이라고 돼 있죠? 거기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 지급일, 사실상 연금은 지급일 전에 등기 등록했대. 전에 등기했다는 건 뭐가 빠르다는 거예요? 등기가 빠르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각이다? 등기신 날을 취득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결론은 뭐다? 둘 중 빠른 날이 뭐가 된다? 취득일이 된다. 그런 뜻이죠? 보시면 됩니다. 자, 3번 무상승계는 원칙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약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상승계는 언제 각이라고요? 계약일, 계약일. 무상승계는 계약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계약일. 자, 그러면 근데 예외가 있어요. 상속은 언제다? 상속,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실. 제가 초능할 때 그랬죠. 상속 얘기 나오면 무조건 언제 그렇게 물어보면 무조건 돌아가신 날이고 언제까지 그러면 상속, 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외국에 있으면 9개월 그랬죠. 얘는 언제 기준이니까 돌아가신 날 그래요. 자, 여기 물어볼게요. 증여를 받으면 취득일이 언제일까요? 취득일, 취득일. 계약일 당연한 얘기 하는 거죠 지금. 그치, 이게 얘기를 안 하면 보세요. 무상승일 원칙이 언제래? 계약일이래. 근데 얘는 예외로 언제래? 돌아가신 날이래. 이게 뭔 얘기예요? 무상승계는 상속 빼곤 다 뭘로 간다는 얘기야? 계약일. 우리 무상승계 딸랑 2개 배워. 상속, 증여. 2개 배우죠? 근데 원칙이 뭐예요? 계약일이야. 근데 누군 예외야? 상속은 상속 기실에. 남은 거 딸랑 남은 게 뭐예요? 증여. 얘는 언제야? 계약일이지. 그 나중에 이 얘기 안 해주면 안 배웠다고 그래. 언제 증여는 계약일 언제 배웠냐? 아, 여기 써있잖아. 무상승계는 원칙 얘가 예외되잖아. 그러니까 상속은 돌아가신 날이고 상속을 뺀 나머지 무상승계는 다 언제? 계약일 그런 거죠. 계약일. 그러니까 원칙의 동그라미 1번에 3번에 보면 뭐라 했죠? 무상승계 취득은 그 계약일에 취득한 거로 본다. 그죠? 근데 가로 안에 뭐라 했어요?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를 말한다. 상속, 상속 개시. 유증이 뭐냐면 그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유증이 유언하는 거예요. 유언. 그죠? 유증이 유언이에요. 유언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아직 돌아가셨다는 안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
안 돌아가셨죠. 지금 유언한다는 얘기인데 내가 아직 살아계신데 다 불러놓고 야 불러고 큰아들 너한테는 쟤는 뭐 차례 김밭을 주고 너는 이쪽에 있는 돌밭을 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잖아. 근데 공짜로 주는 거죠 돌아가시면서. 그러면 지금 주시는 분이 살아계셔서 돌아가셨어. 주신다 하는 분이 아직 안 돌아가셨잖아. 근데 공짜로 준다니까 얘는 뭐요? 증여요 상속이요? 증여지 증여. 왜?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왜 얘는 세법에서는 뭘로 봐? 상속하고 똑같이 지급해요. 왜?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나서 받는 거야. 유증도 뭘로 본다? 상속하고 똑같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 여기서 그냥 유증은 신경 쓸 거 없는 거죠. 있으니까 읽었지만 뭘 기억하시면 돼? 상속은 상속 개실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얘도 그 전에 등기하면 언제요? 등기 신날이죠. 하여간 무조건 등기 나오면 비교해서 뭐한 날? 빠른 날 보시면 뭐 간단하게 정의하는 거죠. 자, 거기 2번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라고 돼 있죠. 얘도 금방 읽은 거 있죠. 그거 똑같아요. 유상승계하고 물건을 취득하고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그때쯤에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계약이 해지된 게 입증되면 취득한 거로 보지 않는다. 그 입증이 뭐야? 밑에 박스죠. 얘는 뭐하고 똑같아? 앞전에 유상승계하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이든 무상이든 취득 후 60일 안에 등기하지 않고 취득 후 60일 안에 계약이 해지된 게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뭐 하겠다? 취득한 거를 보지 않겠다. 입증을 뭘로 해라? 화해조서, 인락조서,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작성된 공증이나. 그럼 얘도 3번에 뭐 들어가야 돼요? 아까 똑같이 들어가요. 똑같이 들어가야 돼요. 주관이. 그죠? 계약이, 취득일로 60일에 계약이 제출된 계약 당사자가 작성한 계약 해제 신고서. 그죠? 요것도 똑같이 들어가면 된다. 그죠? 되죠? 자, 오른쪽에 4번에 부동산 원시 취득이 나오죠? 거기 1, 2, 3번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 하나만 보겠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해서 취득하는 게. 여러분 직접 건물 지었어. 취득세 내야 되죠? 얘는 언제가 취득일이냐? 거기 나와있죠?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그 다음 줄 끝에 있죠?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자, 이거 좀 길죠? 짐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그럼 땡 틀립니다. 날과 실제로 사용한 날 중 뭐한 날?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보겠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니까 건물을 지으시면 나중에 준공검사 받잖아요. 그죠? 사용승인서를 교부를 해주죠.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건물은 다 지었는데 얘들이 준공검사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바쁘다가 안 나와. 근데 나는 엄동설안에 계속 파라솔 치고 이사가기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 미리 들어가? 사용할 수도 있죠. 못 떨어지기 전에. 사용승인 받기 전에 미리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가 빨라? 미리 들어갔잖아. 그럼 그날이 뭐가 빠르니까 그날을 취득을 보겠다. 조심할 게 뭐냐면 이럴 수 있죠. 건물 지어가지고요. 아직 사용승인 안 받았는데 사용승인은 5월 25일 날 났는데 내가 23일 날 들어가 사용했어요. 그럼 취득일이 언제가 되는 거야? 23일이 취득일이에요. 이날이 아니라. 그럼 만약 이날로 따져버렸다가는 나중에 날짜가 60일 지나서 가산세 물 수도 있습니다. 법에는 뭘로 돼 있어? 그 중에서 뭐 한 날? 빠른 날. 그러니까 미리 들어가는 사실상 상일은 그런 걸로 따지겠죠. 뭐 이제 도시가스나 전기 같은 거 공급이 될 거 아니에요. 들어가 살면. 그러면 만약에 내가 들어갔는데 살려면 뭐 해야 돼? 도시가스한테 가서 야 도시가스 공급해줘 그럴 거 아니야. 그럼 걔들이 와서 공급해서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지. 얘가 언제 실제 사용한 걸로 보느냐. 전기가 공급되거나 아니 뭐 도시가스 등이 공급됐을 때 이런 걸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중빠른 날이에요. 중빠른 날.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돼. 그 지문에 중빠른 날이 꼭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은 이해 못해도 뭐는 기억해야 돼? 중빠른 날 기억, 중빠른 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재작년 시험에 양도세 그런 게 나왔어요. 양도세에서 재작년 시험에 다음 중 양도세, 양도민 취득시 틀린 걸 고르시오 했는데 수용이 나왔어. 수용은 원래 수용은 뭐예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중빠른 날 그래요. 그 양도세 중빠른 날이 두 개가 나와요. 장기할 무조건하고 수용. 근데 정답이 수용이었어요. 왜? 수용해놓고 사업인정 고시일 이렇게 나왔어. 그럼 내용은 뭔지 모르지만 무조건 틀린 거예요. 왜? 수용은 뭐가 나와야 돼? 중빠른 날 어쩌고 나와야 돼? 아무것도 안 나오고 사업인정 고시일 그럼 무조건 틀린 거죠. 걔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수업할 때도 양도세는 두 개니까 얘는 뭐만 기억해라? 중빠른 날 이것만 기억해라. 이것만 기억해라. 시험에 나왔어. 그럼 맞춰야 될 거 아니야. 틀렸네. 또 틀리고 엉뚱하지. 그러니 뭘 맞추냐? 중빠른 날, 그죠? 중빠른 날. 앞에 거 뭐라도 뭘 기억해라? 중빠른 날. 그죠? 밑에 2번, 3번도 겁나 빨라요. 근데, 여기 땡에서 누가 빠르냐? 그 얘기죠. 일단 걔는 거기까지만 보세요. 나머지 뭐 그 COT 쭉 나오는데 얘네도 지금은 머리 아파요. 일단은 기본사항은 4번까지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유상승계, 연부취득, 무상승계, 그리고 원시취득 건축물 건축 4개가 기본이에요.
거기다 나중에 이제 그거 되면 추가하면 되는 거야. 근데 처음부터 거기는 다 하려고 하면 머리 아픈 거야. 지금 중 빠른 날도 골치 아픈데 거기다가 뭐 2번, 3번 또 있거든요. 걔는 더 복잡하지. 그죠?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과 사실상 상일률 빠른 날.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과 사실상 상일률 빠른 날. 듣기만 해도 깝깝하죠. 어디서 나와? 공법. 공법이 도시개발법 환지 나오잖아. 그죠? 정비법에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정비법이 나오지. 그 머리 아픈 거예요. 여러분이 그 기초 학문이에요. 뭐가? 공법이. 공법을 기초적인 걸 하고 그리고 세법을 하는 거. 그걸 거기서 배워와야 얘를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여기서 근데 이 사업인 환지가 어쩌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웃기잖아요. 그죠? 공부 열심히 해주시면 돼요. 임보스님한테. 자, 취득시는 그렇게 잠깐 정리하시면 되고, 이제 75페이지 가면 뭐 있어요? 6번에 과세 표준이 나옵니다. 앞에 조금만 하겠습니다. 과세 표준. 배 아직 안 고프죠? 벌써 배고프 이상하죠? 배는 항상 고파요. 네. 뭐 하는 건 별로 없는데 뭔가 굉장히 큰일 나는 것 같아도 항상 허전하죠. 뭐 뱃속이 허전하고 그런 거죠. 그 허전함을 채운다고 계속 메꾸면 허전함이 계속 안 채워지고 허전함은 안 채워지는데 체중은 계속 늘어요. 그러니까 때 되면 먹어. 아무리 배고파도 시간을 정해놓고 먹어야지 막 수시로 먹으면 문제가 생겨. 그리고 나중에 맨날 먹은 거 없다 해서 그러지 말고. 맨날 먹으면 돼 살찐다고. 우리 와이프 그러는데 맨날 자기는 먹는 게 없는데 살찐다고 맨날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뭐 웃긴 먹는 것 같은데. 밥은 별로 안 먹어요. 진짜 밥은 잘 안 먹어요. 근데 희한하잖아요. 안 먹는데 살찐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람은 무조건 먹으니까 찌는 거예요. 그렇게 가슴에 자기가 살쪘다고 생각하면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그러면 알게 모르게 엄청 먹어. 근데 공식적으로 잘 안 먹는 거야. 비공식적으로 뒤로 많이 먹는 거야. 그리고 또 많이 안 먹고 찔끔찔끔 먹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훅 먹으면 많이 먹었는데 그런 느낌 드는데 뭐 과자 있으면 뭐요? 다 안 먹고 몇 조각만 먹어. 그리고 말아. 그 좀 있다가 한 2시간 있다 또 조금 먹어. 그러니까 안 먹은 것 같은 거야. 근데 그게 다 합치면 엄청 먹은 거지. 그죠? 오늘도 하고 나서 안 먹었어요? 아무것도 안 먹었어? 아무것도 안 먹진 않았잖아. 뭘 먹었잖아. 그리고 좀 있으면 점심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점심 먹을 때 조금만 먹지 왜? 입맛이 없잖아. 입맛이 없어. 다 이유가 있는 거야. 뭐 먹었으니까 입맛이 없지. 그럼 밥을 무슨 입맛으로 먹어요? 정신력으로 먹는 거지. 밥은 정신력으로 먹는 거예요. 그죠? 밥이 배불러서 도저히 못 먹겠다 그러면 이게 내 생의 마지막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여러분이 정신력이 약한 거예요. 네? 근데 공부할 때 정신력을 발휘해야 돼. 쓸데없이 밥 먹을 때 정신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지. 무리해가지고. 네? 자, 75페이지 그 앞에 나오죠. 얘는 취득세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취득세 파트에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가 세율 파트예요. 세율. 이제까지 봤을 때 그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과세 표준이고 세 번째 많이 나오는 게 부가징수예요. 마지막에. 근데 이 부가징수 파트는 다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근데 얘는 당연히 세율이 가장 많이 나와요. 작년에도 나왔고 최근 몇 년 동안 세율 파트는 계속 나왔어요. 근데 작년 문제가 너무 쉽게 나왔어요. 세율이. 왜냐면 가장 기본적인 세율을 물어봤는데 그게 최근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2번이나. 그 저는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또 나왔어요. 맞으라고 낸 문제 작년에. 그러니까 서비스 문제로. 그러니까 세율 파트는 어쨌든 중요하고 두 번째 과세 표준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과표, 세율, 부가징 뒷부분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자, 과세 표준 아까 뭐라 했죠? 여기다가 뭘 곱해?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액 산출의 기본이 되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기준 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 그럽니다. 그럼 취득세는 도대체 무엇을 과세 표준을 하느냐? 자, 취득세는 납부 방법이 뭐라겠어요? 신고 납부라겠죠. 자, 만약에 내가 1억에 부동산 1억에 취득했어요. 이렇게.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신고하면 1억에 그대로 와서 신고하죠. 그러면 과세 표준이 얼마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1억. 왜? 나한테 신고하라고 했으니까 내가 1억에 신고하면 1억에 신고하겠죠. 자, 근데 이런 분 있죠. 1억에 샀는데 신고를 하러 갔는데 나도 남들처럼 다운 계약서 한번 쓰고 싶은 거. 한번 해보려고. 근데 많이는 못 쓰고 겁나가지고 9,800을 썼어. 얼마 했는데? 1억 했는데 9,800. 그래서 원주시에 가서 9,800으로 신고를 했어요. 원래 얼마짜린데? 1억짜린데. 자, 이때 그러면 9,800이면 원금보다 적은 금액 신고했죠? 자, 이렇게 하면 이 9,800을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인정한다? 안 한다? 자, 보세요. 만약에 인정을 안 한다. 그러면 나한테 왜 신고하라고 그래? 그리고 중요한 건요. 내가 9,800에 신고하러 가면 원주시청에서 공무원이 내가 1억에 사서 1억에 샀는지 9,800에 샀는지 알아 몰라? 모르죠. 어떻게 알아? 내가 샀는데.
그러니까 신고납부를 왜 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신고를 안 하고 등기를 안 한 상태면요. 그 매매를 계약을 당사자끼리 한 거잖아. 그러면 등기부상 명의자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신고를 안 하면 과세권자는 이게 매매가 됐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없이 뭐요? 그 매매 당사자인 둘만 거래 내용을 아니까 취득세고 양도세 신고 누구한테 하라는 거예요? 당사자인 네가 신고하라. 그러니까 신고납부하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사실 알고 있는 내용은 우리한테 신고하라고 안 해요. 왜? 지들이 해버려. 그러니까 뭐 재산세하고 종부세는 누가 계산해? 자기들이 계산해요. 자기들이. 근데 취득세하고 등록세, 양도세는 자기들이 계산을 못해. 왜? 나랑 얘랑 거래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당사자인 네가 와서 신고해라. 그러니까 내가 1억에 사서 1억에 신고하든 1억에서 9,800에 신고하든 아니면 이걸 1억 2천에 신고하든 무조건 뭐 내가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일단은. 왜? 내용을 모르니까. 그리고 나한테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 근데 할 때마다 가서 물어봐. 내가 9,800에 신고해. 눈빛이 약간 흔들려. 네, 찔려가지고 그랬더니 공무원이 딱 쳐다보니 눈빛이 흔들리는데? 또 뭐라고 그래? 내 눈을 바라봐. 내 눈을 바라봐.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혹시 이거 다운계약 쓰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봐. 그럴 거면 몰라. 그럼 나 같으면 뭐래? 그럼 네가 알아서 해 이러지. 그죠? 안 물어봐요. 신고하면 그대로 무조건 받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원칙이 뭐다? 과세표준은 내가 뭐 한 금액? 신고한 금액. 얼마가 됐든 내가 신고한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준다. 그래서 신고가액이 원칙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이게 다 그냥. 자, 그러면 신고하면 무조건 받아준다. 법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럼 내가 1억에 샀는데 1,000만 원에 신고했어. 그럴 수 있죠. 그것도 받아준대.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1억에 사가지고 9,800에 신고하겠어요? 안 합니다. 나는 저 같으면 안 합니다. 우리 같으면 그냥 뭐요. 안 하기는 좀 양심이 걸리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신고하는 거지. 그래도 무조건 받아준대. 그러면 강원도는 뭐 먹고 살아? 그잖아요. 돈이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있어. 야, 나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뭐 최저생계비라는 게 있잖아. 최저생계비. 그죠? 그래서 왜 우리 최저임금 6,030원인가 되잖아요. 올해. 왜? 그게 무슨 뜻이야? 한 시간에 이거는 받아야 목구멍에 포도청에 목구멍에 거무줄을 안 친다. 그래서 정한 게 그거거든. 그럼 국가 지자체도 나도 이만큼은 받아야 나도 먹고 산다라고 최저금액을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그게 뭐요? 시가표준액이야. 시가표준. 이게 뭐야? 아무리 금액을 낮은 금액을 신고도 이거보단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줘라. 기준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원래 공시가격이라고 하거든요. 공시가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들이 세금 부과할 때 최소한 이 금액은 받아야 되겠다고 결정해서 공시한 금액을 뭐라고 그래요? 공시가격. 그러는데 이 공시가격이 용어가 두 개예요. 하나는 기준시가라는 게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어? 시가표준액이라는 게 있어요. 둘 다 공시가격인데 용어만 달라요. 왜 달라? 얘는 국세, 얘는 지방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금액인데 이름만 용어만 다른 거죠. 용어만. 그러니까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제가 말했죠. 우리 와이프가 이름이 김모식인데 내가 처갓집을 갔더니 내가 아는 이름 아닌 이름으로 막 불러. 자기들끼리 처형하고 처제가 막 둘이 자기 셋이는 막 자매끼리 막 말이 통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왜? 호적상 이름하고 원래 시골에서 원래 고향에서 쓰던 말이 있는 용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이름이. 그러니까 집에서는 지금도 그 이름을 불러요. 옛날에 호적상 이름이 아니라. 근데 처음에 난 누군가 내가 다른 여자하고 결혼했나 싶었다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길래. 알고 보니 같은 얘기죠. 둘 다 이거든 저거든 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 얘기하는 거죠. 자, 공시가격인데 뭐만 달라? 용어만 달라. 같은 걸.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구분을 해야 돼요. 국세에선 절대로 시가표준이라는 말을 안 써요. 국세는 무조건 뭐라고 그래? 기준시가 그래요. 지방세는 무조건 시가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시가표준이. 그런 얘기죠. 자, 그럼 보세요. 이 말은 이런 뜻이네. 나는 최소한 이 금액 이상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거 예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고했어. 얘가 1억이야. 기준금액이. 근데 여러분이 신고를 얼마 했어? 9,800에 신고했어. 그럼 9,800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얘는 인정 안 해줘. 근데 뭘로 가? 1억으로 가요. 자, 그럼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신고가액이 원칙인데 그 신고금액이 무엇보다 시가표준액보다 적으면 그때는 뭐다? 신고가액이 아니라 뭘로 간다?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런 게 있죠. 내가요 공식 가격은 1억인데 내가 진짜 9천만 원에 샀어요. 정말로. 그죠? 그럴 수 있죠. 근데 난 정말로 9천원에 샀는데도 얘보다 낮으니까 무조건 1억 원에서 세금을 내라. 이것도 불합리하잖아요. 그죠? 그게 또 뭐가 있냐면 네가 만약에 정말로 이 금액에 샀다는 걸 뭘 하면 입증하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그때 뭐 주겠다?
그 금액이 이거보다 낮아도 그대로 인정해주겠다 하는 금액이 또 하나가 있어요. 걔는 뭐라고 그래요? 사실상 취득가액이라고. 사실상 취득가액. 그러니까 다 맞는 얘기예요. 왜? 원칙은 이건데 아무리 낮아도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보다는 이 기준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내라 해서 기준 잡아놓은 게 뭐다? 시가 표준액인데 근데 뭐요? 그러면 항상 얘보다 낮으면 이걸로 항상 가면 정말로 내가 취득한 금액이 입증이 되는데도 무조건 이 금액으로 세금 내라 그러면 불합리하니까 네가 그 실제로 취득한 금액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그때 뭐 해주겠다?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는 금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기억할 건 뭐냐면 공부할 때요. 신고가액 원칙, 예배가 시가 표준액, 그리고 국소 공부한다면 사실 이렇게만 외우면 문제 못 풀어요. 뭘 기억하셔야 돼? 요 셋의 차이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돼? 기준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자, 기준을 중심으로 이게 원칙인데 여긴 예배가 하나 있다는 거지. 그게 뭐다? 그 신고 금액이 무엇보다 요 기준인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그때는 신고가액이 아니라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으로 가고 얘는 뭐라겠어요? 얘는 이거보다 높건 낮건 관계없이 뭘로 간다? 항상 이 금액으로 간다. 얘는 뭐라고요? 누가 봐도 이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는 경우. 금방 우리 취득시기 할 때 했죠. 국수, 공판, 그게요. 국수, 공판장, 그리고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지는 6개가 있습니다. 자, 내가 국유지를 1억에 샀어. 국유지를 1억에. 그죠? 1억에 취득했어. 근데 공식 가격은 1억 5천이에요. 근데 내가 국유지를 국가로부터 얼마에 샀어? 1억. 그럼 내가 1억에 샀다는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얘기지. 왜? 내가 누구랑 거래했어? 국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누가 봐도 이 금액으로 취득한 게 입증되죠? 그럼 그런 경우는 이거보다 높건 낮건 뭘로 간다? 이걸로 가겠다. 그죠? 그게 뭐다? 5개에다가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해서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뭐다? 사실상 취득가액. 그러니까 그 구분이 지금 안 되시면 나중에 엄청 헷갈리는 거죠. 그죠? 확실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게 먼저 된 다음에 이 가야지 단순하게 얘만 외우면 외웠는데 문제를 못 풀어요. 왜? 시험은 항상 어떻게 물어봐?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그 신고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땡 틀렸네. 이렇게 고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그냥 신고가액 원칙, 이거 원칙 이렇게만 외우면 문제 못 푸는 거죠. 그렇죠? 자 보세요. 이 공이 쪽 공. 자, 국수 이거 보세요. 이 6개를 뺀 나머지는 그럼 뭐하고 다 똑같다는 얘기야. 뭐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신고가액하고 똑같이 취급하면 돼요.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이 6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신고가액으로 취급한다는 얘기는 그 6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무엇보다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뭘로 간다는 거야?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 그런 얘기지. 이해 가시죠? 그럼 아까 제가 그랬죠? 판결문 얘기 나오면 항상 뭘 기억해라?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는 제외다. 그럼 걔는 뭘로 간다는 거야? 그럼 걔네는 뭐가 똑같다? 얘하고 똑같다. 이해 가시죠? 시험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용해서 화해 조서상 입증되는 금액이 이렇게 나와요.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렇게 나오죠. 경우에는 뭐다? 그러면 뭐야? 이 조서상 입증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한다. 이렇게 나와요, 시험에. 자, 화해 조서상으로 입증되는 금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조서상에 입증되는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X. 이걸 맞출 수 있어야지 이렇게 질문이 나왔을 때 이걸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했으면 얘를 맞추면 이해를 한 거야. 근데 저걸 못 맞추면 아직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된 거죠. 왜? 시험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러면 딸랑 외우면 그냥 뭐요? 판결문은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는 제외래. 이렇게만 외웠어. 그럼 뭐해? 그러면 이 문제 못 푸는데. 자, 화해 조서상 이게 1억이다 만약에. 그죠? 근데 시가 표준액이 1억 5천이다. 했을 때 이 금액이 이거보다 적은 경우에도 조서상 입증된 거 뭐나 1억을 과세 표준한다. 이런 얘기죠. OX. 자, 얘보다 낮죠? 근데도 1억으로 가는 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지. 얘네들은 뭐라 그랬어? 얘네들은 이거보다 낮아도 항상 뭘로 가? 이 금액 그대로 간다고 했잖아요. 자, 그럼 화해 조서는 여기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잖아. 뭐하고 똑같다? 신고가액하고 똑같다 했잖아요. 그럼 뭐요? 신고가액이 이거보다 작으면 뭐라고 해야 정답이야? 시가 표준액 이게 정답이거든. 얘는 틀린 거지.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해가 안 가죠? 헷갈리죠? 처음 듣고 이해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아직 확실한 개념이 안 섰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것 뿐이에요. 나중에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부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무조건 6개 제외한 나머지가 나오잖아요. 그럼 얘를 화해 조서는 좀 복잡해 보이잖아.
그럼 이걸 다 고쳐. 뭐라고? 어차피 다 이걸로 본다고 했잖아. 그럼 이걸로 고쳐서 읽어요. 그러면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적대. 그럼 뭐라고 정답이야? 시가 표준액이 정답이죠. 근데 얘는 시가 표준액이 아니잖아. 틀린 거지. 그냥 그렇게 풀면 돼. 문제 풀 때는. 그러니까 국소공판장 검증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뭐하고 똑같다? 신고가액하고 똑같이 취급한다. 그 얘기는 신고가액하고 똑같이 본다는 얘기는 그 금액이 이거보다 적으면 시가 표준액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지. 헷갈리죠? 괜찮아요. 이건 앞으로 뭐 얼마나 많이 하겠습니까? 이거를. 문제 풀면 별거 없어요. 처음이니까 그런 거지. 자, 그렇게 병행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관계를 잘 이해해서 원칙과 그 다음에 세 가지가 있다. 시가 표준액 그리고 사실상 취득가에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개의 차이점이 뭔지 그거를 좀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75페이지 보면 6번에 과표 나오죠. 그죠? 1번 원칙 뭐라고 돼 있어요? 신고가액이라고 돼 있죠? 언제적 금액을 신고하는 거예요? 취득 당시 금액을 신고하기 당연히 취득세는. 그래서 그걸 보면 취득세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면 아까 과표 연부 취득 뭐라고 했어요? 연부 금액. 그죠? 있죠? 연부 금액. 그죠? 2번 예외 시가 표준액이죠.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이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이 원칙이지만 그 신고 또는 신고 또는 신고가의 표시가 없거나 그러니까 신고를 안 하거나 또는 신고가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 표준액에 미달하면 뭘로 간다? 시가 표준. 여러분 신고 안 하시잖아요. 그럼 신고를 안 했잖아. 그럼 신고가액이 없죠. 그럼 과세권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하겠죠. 그때 뭘로 해? 그럴 때 대비한 시가가 이걸로 가는 거야. 아니면 신고를 하셨는데 금액을 안 썼어. 신고된 금액을. 그러면 신고 안 한 거고 똑같은 거지. 왜? 금액이 없잖아. 그럼 뭘로 가? 시가 표준액. 아니면 또 뭐? 이 금액이 이거보다 적으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 그 얘기인 거죠. 자, 그 다음에 76회 맨 밑에 3번에 사실상 취득가액 이렇게 돼 있죠? 사실상 취득가액. 오른쪽 1, 2, 3, 4, 5, 6 있잖아요. 국수, 공판장. 그죠? 77페이지에 국수, 공판장. 그리고 6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서 제출해서 뭐가 된 경우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검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럼 신고가액이잖아요. 근데 그 금액이 뭐보다 낮아? 시가 표준액이 낮아요. 그럼 원래는 뭘로 가야 돼? 시가 표준액. 그런데 걔가 뭐가 돼서? 검증. 무슨 얘기야? 해당 시군구에서 내가 이 금액을 진짜로 샀다고 했더니 걔들이 조사해가지고 인증해 준 거야. 그래 맞다. 너는 거래 이 금액이 맞다라고 걔들이 뭘 해주면 인증, 검증을 해줬을 때는 그때는 뭘로 간다?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그럼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자기가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실제 사신 거야. 근데 개인 간 거래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럼 입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근데 분명히 당사자는 그렇게 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시군구에 가가지고 내가 얘랑 둘이 당사자끼리 가서 계약서 이렇게 잔금 이렇게 했으니까 이게 낮은데도 실제 금액으로 했으니까 뭘로? 이걸로 취득세 과세하지 말고 뭘로? 실제 취득금을 해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해줘 안 해줘? 안 해줍니다. 이거는 절대 안 해줘. 확실하게 딱 진짜 누가 받아 그런 거 아니면 안 해줍니다. 왜? 이거 해주면 얘는 1억이에요. 얘는 8천에 샀대. 이거 인정해주면 세금 이걸로 거되잖아. 그럼 세금이 줄지. 그죠? 웬만하면 안 해줍니다.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나 웃긴 게 뭐냐면 법 규정이 그 검증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 해당 시군구에 있어요. 그럼 걔들이 자기들 입장에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걸 인정해서 막 받아주면 너도 나도 와가지고 해달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진짜 확실한 거 아니면 안 해줘요. 그러니까 사실은 규정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검증 받는 거 거의 불가능하다 봐야 돼요. 근데 법 규정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검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검증되면 인정이 되면 그때는 뭐 주겠다. 이거보다 낮아도 이 금액을 그대로 인정해 주겠다. 해서 6개가 들어가는 거야. 잠깐만 안 되죠. 아까 취득 시기는 국수, 공판장 5개만 실제 잔금 지급일. 과표는 6개에서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이게 이 부분 처음 들으니까 좀 어렵죠. 처음에는 어렵다고 느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걸 뭘 어렵다고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어려워? 원칙이 뭐라고요? 신고가액. 그 일은 뭐요? 기준금액인데 아무리 신고라도 뭐보다는 나도 이만큼 받아야 되는 기준금액은 시가 표준액보다 적으면 뭘로 간다? 시가 표준액이고 얘는 뭐라고요? 항상 이 금액. 누가 봐도 이 금액으로 취득한 게 인정이 되는 경우.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얘는 이거보다 높아도 이 금액이고 낮아도 이 금액이야.
어떤 분이 착각하는 되는 거예요. 이 금액이 얘보다 높아. 그래도 뭘로 가? 이걸로 가는 거예요. 낮아도. 왜? 실제 취득금액. 여러분이 경매 받았는데 공시가 1억인데요. 낙찰 1억 2천에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 1억 2천이 과표고 1억이 시가표인데 내가 8천에 낙찰 받을 수 있죠. 그럼 얼마야? 8천.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이거 관계없다는 거예요. 높건 낮건 이 금액 그 뜻입니다. 그죠? 여기 보시면 되고 판결문 나오면 뭐 기억하시라고? 화약인락, 보기, 자백간주는 뭐다? 재배다. 보기까지 기억하시면 됩니다. 과표는 거기까지 보시면 돼요. 뒤에 뭐 취득가의 범위 이런 것들은 나중에 공부를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은 안 해요. 그죠? 여기 보시고 일단 다음 주에 79페이지부터 가도록 하고요. 프린트 나눠준 거 있죠? 그거 끝까지 하나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 밑에 답은 안 보셔야 되는 거죠? 자꾸 버버릿 하면 습관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1번. 그렇죠? 1번.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뭐가 되면 증가된 경우에 이를 취득합니다. 간주취득. 그러니까 여러분 감소는 아니겠죠? 설마 내가 지목 변경했는데 돈이 줄어들었어. 그러면 세금 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반드시 뭐가 돼? 가액이 증가된 경우겠죠? 자, 2번. 뭐뭐뭐를 제조줄이 건조하는 원시취득의 경우는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제가 원시취득할 때 말씀드렸죠?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제조줄이 건조. 이거 나오면 연관 검색어처럼 원시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승계취득에 하나여 과세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3번. 비상장법인은 과점주주는 과세한다겠죠? 근데 언제는 취득한 것을 보지 않는다 그랬죠? 언제? 설립시, 설립 당시. 아까 말씀했죠? 과점주주는 뭘 과점주주라고 한다? 비상장법인의 주식 몇 퍼센트를? 50%를 초과한 걸 말한다 그랬죠? 근데 언제는 과세 안 한다? 설립 당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죠? 설립시. 4번. 주택법인 주택조합이 조합원 용으로 취득했대. 그럼 누가 납세 용자다? 조합원. 그랬으니까 뭐? 조합원. 답 써있다 있죠? 조합원. 조합원용 외의 부동산 그러면 누구라 있어? 그건 조합. 그렇죠? 5번. 법인이 작성한 법인 장부 원장에서 취득 가액이 입증된 경우는 언제가 취득식이다? 국수 공판장. 언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죠. 이 5개 뺀 나머지는 유상승계는 전부 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간다 그랬죠? 네, 사실상. 자, 무상승계 취득은 언제라 했어요? 무상은 원칙이 계약일인데 상속은 언제다? 돌아가신 날 상속 개시일 그랬죠. 그러니까 증여는 언제라 했어? 증여는 계약일이 된다. 그렇죠? 7번 연부취득은 언제 그랬어요? 계약상 아니면 사실상?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 실제로 내가 연부금을 지급한 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연부금 취득일. 근데 그 전에 등기시면 등기신 날. 그렇죠? 8번 건축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은 길죠? 그럼 나중에 밑에 지금 보세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과 사실상 상일 중 빠른 날. 아까 얘기했죠? 중 빠른 날 나와야 된다고. 그렇죠? 그 밑에 거 있는 게 나중에 보시면 되고. 9번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취득 시기는 이게 헷갈리죠? 이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입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 이게 나중에 제가 또 설명하겠지만 여기저기 보세요. 여기 검증. 이거는 과표 얘기고 취득 시기는 아까 뭘로? 국수, 공판장 5개만 실제 잔금 지급을 했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는 다 뭘로 가? 계약서상 잔금 지급입니다. 이건 나중에 공부 좀 되시면 제가 이 검증을 과표하고 취득 시기 비교해서 설명을 또 해줘요. 3, 4월쯤에 가면. 그러니까 지금 이걸 막 헷갈린다고 해서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 신경 쓰면 머리 아파요. 냅두세요. 그냥 취득 시기 그런 것보다 하고 넘어가야 돼. 지금부터 너무 막 앞서가면 머리 아파지는 거죠. 자, 10번은 취득세 과표는 취득 당시 가액을 한다. 다만 연부 취득은 과표가 뭐라겠죠? 연부 금액. 그죠? 연부 금액. 11번 판결문 법인 장부로 취득 가액이 입증되면 뭘로 간다? 사실상 취득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12번은 제가 이거 안 했어요, 아직. 그죠?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법인 장부나 판결문에 소유된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는 원래 지목 변경은 증가한 금액인데 그 비용이 입증되면 소유된 비용 그럽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다시 할 거예요. 그죠? 거기까지 해주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과표가 조금 어려웠죠?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적응이 안 된 거다.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